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옷만 봐도 느껴지죠. 스웨터나 코듀로이 팬츠, 부츠 같은 겨울 아이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신 코튼 상의와 데님 또는 치노 팬츠, 로퍼같이 가벼운 의상이 거리에서 자주 보이게 됐죠. 봄 패션에서 사람들이 제일 고르기 어려워하는 것은 단연코 로퍼일 겁니다. 잘못 사면 싼티가 심하게 나고 사이즈 미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고르기 어려운 구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가 되면 로퍼를 찾게 됩니다. 스니커즈로는 대체할 수 없는 로퍼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로퍼에 대한 몇 가지 썰과 봄 패션을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지, 그리고 로퍼를 잘 고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게으름뱅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만큼 편안한 신발입니다. 끈을 묶을 필요도 없고 잘만 하면 슈원 없이도 뒤꿈치 부분을 구김없이 신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로퍼가 안 어울리는 패션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면접 보러 갈 때만 피하면 될 거예요. 아무튼 로퍼는 트레이닝복에 대충 신어도 괜찮고 무신사 룩에 대충 끼워도 좋고 워크웨어 같은 컨셉 패션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멀하게 셋업 수트를 입든 비즈니스 캐주얼을 하든 뭘 하든 다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로퍼 종류를 좀 설명한 다음에 다른 곳에선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을 좀 얘기해 볼게요. 로퍼를 더 예쁘게 연출하는 방법과 로퍼 고를 때 참고할 만한 몇몇 팁에 대해서요. 일단 로퍼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는 페니로퍼 외에도 테슬로퍼, 홀스빗 로퍼, 벨지안 로퍼, 스트링 로퍼 같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죠. 오늘은 모든 로퍼를 전부 다루는 대신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로퍼 세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홀스빗은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홀스빗 로퍼라는 이름의 유래 또한 발등 부분의 금속 장식이 말에게 물리는 재갈 모양에서 모티브를 얻었기 때문에 시작된 이름입니다. 이 스타일은 시작부터 인기가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로퍼가 처음 유행하던 시절엔 페니로퍼뿐이었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구찌에서 홀스빗 로퍼를 처음 출시할 당시에는 페니로퍼가 로퍼의 대세였다고 합니다. 로퍼가 대중화되고 수십 년 동안이나 모든 로퍼 중에서 페니로퍼의 선호도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페니로퍼는 심플한 게 최대의 매력이죠. 그래서 포멀부터 캐주얼까지 안 어울리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플한 만큼 페니로퍼는 좀 심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대중들은 얌전한 우등생이 정상의 자리를 너무 오래 지키는 상황의 지루함을 느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밋밋한 페니로퍼 대신 새로운 디자인을 원했죠. 이때 구찌에서는 1953이란 모델을 출시했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요가 발생한 시기를 잘 맞춘 것도 있고 그저 페니로퍼에 소소한 포인트를 줬을 뿐이지만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사실상 홀스빗 로퍼는 밋밋했던 페니로퍼에 장식 하나 딱 얹어준 게 전부인데도 룩이 더 세련되고 더 클래식한 뭔가 완성된 느낌을 주죠. 그리고 처음에는 오직 블랙 컬러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구찌에서는 브라운 컬러의 캐주얼한 느낌이 멋진 사람들이 신는 세련된 구두라는 슬로건에 부적합해서 블랙 컬러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브라운 컬러도 나오고 소재도 악어 가죽을 비롯해 여러 컬러와 소재로 모델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더 다양한 소재와 컬러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홀스빗 로퍼도 다른 로퍼처럼 캐주얼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 이제는 블랙보다는 다른 컬러와 소재가 선호되고 있죠. 하지만 홀스빗 로퍼는 블랙이 근본이라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프렌치 워크 재킷이 아무리 활용도 높은 컬러로 나온다 한들 옷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프렌치 워크 재킷의 근본 컬러가 블루 컬러라는 데 의견이 없듯이요. 아무튼 홀스빗 로퍼는 상당히 아이코닉한 매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홀스빗으로 연상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댄디하단 점에서 용도는 대체로 페니로퍼와 비슷합니다. 캐주얼과 포멀 모두 매칭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페니로퍼가 얌전한 도련님 신발이라면 홀스빗 로퍼는 일탈 좋아하는 도련님 신발쯤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신으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뭔가 되게 댄디해 보이고 세련되고 멋진데 어딘가 날티를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느낌? 아무튼 무난하게 페니로퍼로 봄 패션 스타트를 끊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홀스빗 로퍼로 새로운 걸 추구해보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네요. 페니로퍼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로퍼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퍼하면 이것부터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로퍼가 처음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페니로퍼야말로 진정한 메이저였습니다. 페니로퍼의 기원은 흔히 두 가지라고 해요. 19세기 영국 왕족을 위한 실내화로 만들어졌다는 설과 어떤 노르웨이 소년이 북미 원주민의 모카신에 영감을 얻어 얼랜드 모카신이라는 신발을 만들게 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중에서 얼랜드 모카신은 특히 현대의 페니 로퍼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퍼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회사와 모델이 나타납니다. GH 바스라는 미국의 제화업체가 위준이란 로퍼를 출시하면서 순식간에 미전역의 유행을 불러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성용으로만 제작된 남성용 머스트템이었지만 나중에는 여성들도 남성용 작은 사이즈를 신으면서 여성용 제품도 출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아이비 리그의 대학생들과 월가의 회사원들이 로퍼를 찾게 되죠. 이때부터 캐주얼과 포멀 모두 매칭 가능한 패션템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 단정한 인상을 주는 편이라서 도련님 구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심플함 때문에 페니로퍼는 제어업체의 실력에 따라 멋진 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발등 부분 스티치 넓이의 차이로도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페니로퍼 고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발등 스티치의 폭을 유심히 봐주세요. 발등에 둥근 스티치가 안으로 좁게 몰려 있는지 바깥으로 넓게 둘러져 있는지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져요. 대체로는 스티치 좁은 타입이 좀 더 스탠다드하고 길어 보이는 인상을 줘서 좀 더 도련님 구두 같은 느낌에 가깝고 스티치가 넓게 둘러진 쪽이 같은 댄디함이라도 캐주얼 분위기를 더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더 낫다는 건 없습니다.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전 스티치가 넓게 둘러져 있는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합니다. 캐주얼한 인상이 좀 더 강해서 활용도가 더 높아요. 예전에는 스탠다드하고 무난한 걸 자주 골랐었는데 구두질을 할수록 취향이 매니악해져서 그런가. 아무튼 스티치 넓은 로퍼가 좀 투박해 보이긴 해도 페니로퍼 특유의 심플함과 댄디함을 더 강화해 놓은 느낌이라 좋네요. 이전에도 언급한 JMS통의 180이나 별로 알려지진 않았어도 예전에 팔러에서 볼 수 있었던 그라바티의 페니로퍼처럼 둥근 인상이 강한 로퍼가 저한텐 꽤나 좋은 인상을 줬거든요. 아무튼 페니로퍼는 캐주얼과 로퍼를 모두 아우르기에 가장 좋은 로퍼 스타일입니다. 로퍼를 처음 사는 분들한테는 페니로퍼를 추천하겠습니다. 테슬로퍼는 한때 인기 많았었죠.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들만 신는 느낌이긴 한데 예전엔 크로켓 앤 존스의 카벤디시나 알든의 테슬로퍼가 꽤 자주 보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론 아무래도 페니로퍼보다는 좀 활용도가 높진 않습니다. 테슬로퍼는 밑창 크게 나오거나 알든 같은 스타일 외에는 대체로 아몬드 쉐입일 때가 많습니다. 아몬드 쉐입이란 건 구두가 길지도 짧지도 않으면서 둥글지도 뾰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타원형 형태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무난무난하고 캐주얼과 포멀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쉐입이죠. 근데 너무 무난해요. 갈수록 웨어러블의 기준이 캐주얼에 가까워지면서 트렌드도 둥글고 투박한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몬드 형태의 일반적인 구두도 올드해 보인다는 얘기가 가끔 들립니다. 테슬로퍼도 충분히 댄디하고 예쁜 스타일이지만 그 댄디함이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점이 올드해 보인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테슬로퍼에서도 아몬드 쉐입 위주의 댄디함 말고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네요. 그리고 JMS통의 180 페니로퍼가 다른 페니로퍼엔 없는 넙직하고 투박한 인상을 주는 것과 달리 테슬로퍼에선 뭔가 색다른 시도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로퍼를 사는 분이라면 나중에 고르는 게 나아 보입니다. 봄 패션을 다양하게 장식할 스타일은 테슬로퍼 외에도 많으니까요. 로퍼 패션에 포인트를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코디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좋은 아이템도 잘 연출해야 옷을 잘 입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로퍼는 기본적으로 발등이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끈 달린 신발보다 포인트를 주기가 좀 더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양말과 바지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면 좀 더 멋지게 되죠. 흔히 바지는 롤업하고 양말은 페이크 삭스를 신어서 발등이 보이도록 많이들 연출하죠. 그런 연출을 할 때는 발등이 짧은 페이크 삭스를 사기곤 합니다. 로퍼의 측면부와 혀 사이에 있는 틈새로 페이크 삭스가 삐져나와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기 좋은 디테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컬러감이 있는 긴 양말이 더 낫습니다. 페이크 삭스 활용은 깔끔하게 드러난 발등이 포인트인데 이 사진 같은 활용은 좀 그래서 페이크 삭스를 활용할 때는 로퍼의 발등 부분에 발등만 보이는 게 가장 멋진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여름이 아닌 이상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이건 발등 드러나는 연출이 너무 흔해서 재미없을 때 한 번씩 해도 좋고 로퍼나 옷의 소재에 따라서 뭔가 포인트 주는 재미를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봄이니까 조금 비비드한 톤의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튀어서 신기 부담스러웠던 양말이 있다면 지금 도전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뭔가 아닌 듯한데 나쁘지 않다면 그게 또 하나의 정답일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면 차분하게 양말 톤을 바지나 신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출해도 멋질 겁니다. 그리고 가을과 겨울엔 질감이나 패턴이 있는 울삭스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색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로퍼가 스웨이드나 그레인 레더 소재라면 더욱더 울삭스가 잘 어울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것, 로퍼 살 때 알면 좋은 것들입니다. 사실 로퍼는 다른 구두보다 사이즈 미스 확률이 높은 구두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는 식의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실패율을 낮추는 법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로퍼는 그 브랜드를 잘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온라인 구매, 특히 직구는 가급적 피하세요. 혹시라도 비용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가급적 매장에서 신어보고 사이즈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좋습니다. 로퍼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조여줄 끈이 없기 때문에 직구했을 때는 특히 수습이 안 되죠. 저도 예전에 직구 실패로 몇 가지 대처를 해봤는데 돈만 날렸어요. 사이즈가 커서 뒤꿈치 패드 수선을 해도 불편해서 못 신겠고 너무 작아서 재볼디 사다가 발볼 늘리려 해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로퍼를 고를 때는 시착했을 때 측면에 벌어지는 공간이 안 생기는 로퍼를 사는 게 좋습니다. 측면부가 벌어지는 로퍼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걸어가다가 작은 돌멩이가 양말 밑으로 들어와서 불편함이 크거든요. 뒤꿈치도 잘 봐야 해요. 로퍼 고르면서 뒤꿈치 감싸주는 힐컵 부분이 로퍼를 들고 봤을 때 머피치 얼굴 모양 같이 둥근 삼각형 모양인지 잘 보세요. 아킬레스건에 이어지는 부분이 좁아지는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긴 힐컵은 예쁜 것도 있겠지만 뒤꿈치가 들리는 걸 막아주는 디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퍼든 다른 구두든 결국 가죽 제품이라서 밝은 색일수록 가죽의 질이 확실히 드러나요. 가죽 퀄리티가 별로일수록 브라운 컬러는 싸구려 느낌이 나죠. 그렇다고 다들 40만원 넘는 렌트리그 멜트화를 구매하기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밝은 컬러 고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10만원 이상 가격대에서 사진처럼 그라데이션 색 연출이 점 찍힌 듯이 부자연스러운 제품은 안 고르는 게 합리적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그램으로 DM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